강의 계획서 PPT 만드는 방법 계속 공부를 하지만 사실 한 번 듣는다고 이게 잘 기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러시아어 수업 강의 계획서 너무 잘 만드셨어요. 깔끔하게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제 핵심이 우리가 초등학교 수업은 몇 분이에요? 1교시가? 40분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45분을 기준으로 하셔서 사실 40분 수업하고 45분 수업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크거든요. 5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활동이 되게 많아졌어요. 45분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강사 수업 속에 국가 소개까지 네, 도입해서 많은 걸 하시죠. 강사 소개하고 수업 소개하고 국가 소개하고 근데 이 부분은 진행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우선은 이제 순서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1, 2, 3, 4 여기 정해져 있죠. 앞에 러시아로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강사 소개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사가 이제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소개를 먼저 했죠. 수업 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소개를 한 거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순서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서를 쓸 때는 이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강사 소개, 수업 소개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국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문서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5분 동안 이제 인사하고 강사 간단하게 소개하고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오셨으니까 러시아 소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다 수업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색깔 수업. 색깔 수업, 색깔 10분 동안 이제 이렇게 따라하기, 색깔 알려주면은, 수업 진행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교실 속 색깔 찾기 활동 너무 재미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띠빙고 정도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마트오셰카 그림 색칠까지 하면은 너무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막 배운 것도 많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으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한 수업에서 다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수업에서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수업 내에서 내가 강의 계획서 안에 많은 것을 넣어 놓으면 학교에서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많은 것을 넣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쵸? 현실적으로 이게 아이들과 수업이 가능한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배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원하면서 계속 시간도 한번 맞춰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띠빙고 하는데 정말 10분이 걸리나? 5분이면 끝나나? 이런 것들 집에서 선생님 혼자 해보시기도 하고 아이들과 해보기도 하면서 시간 분배를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선생님이 45분이라고 해서 또 이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줄여주시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마무리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도 도입도 내가 인사하고 강사 소개, 러시아 소개, 오늘 수업 소개까지 5분 안에 딱 끝낼 수 있는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오늘이 다문화 수업은 아니니까 국가 소개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군더더기 빼고 5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딱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장짜리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 계획서를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워크지처럼 내가 할 말, 학생들이 할 말 막 다 적어놓는 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강의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해놓고 또 이제 학생들은 이런 답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하는 답변들이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은 전혀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예상하는 답변들도 다 적어놓고 하면은 조금 긴장을 안 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선생님들 워크지에 따로 정리하면 되는데 학교에 제출하는 제출용은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한 장이 넘어가면은 선생님들 거 이제 한 장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컴퓨터가 바뀌면은 호환이 안 되니까 뭔가 좀 막 깨지기도 하고 문서가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러시아어 수업 강의 계획서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도 하고 네, 정리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한 장 안에 꼭 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도 잘 이제 만들어 주신 게 이렇게 도둠체로 전체 글씨체를 도둠체로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씨체가 여기는 도둠체인데 여기는 굴림체고 여기는 명조체고 막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글씨체를 통일시켜 주는 거. 그리고 제목은 좀 크게 쓰셨죠. 제목은 좀 크게 10포인트로 쓰고 안에 내부는 8포인트로. 물론 이게 좀 작기는 해요, 글씨가. 네, 좀 더 크게 이제 글씨를 키우면 좋은데 선생님이 아마 내용을 많이 쓰고 싶어서 글씨를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강의명, 주제, 타이틀은 좀 크게 하고 속 내용은 본문 내용은 조금 더 글씨체를 작게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 네, 이렇게 이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강의 계획서 잘 만드셨고요. 이제 강의 계획서 초등학생 수업 40분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강의 계획서를 45분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안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다른 분들도 유치원인데 또 40분 만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통 30분이죠. 어린이집 유치원은 30분,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네, 이거 성인들도 50분. 네, 이것을 시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PPT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앞에는 이 영상으로 쭉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잘 만드셨는데 선생님이 만든 거랑 여기랑 좀 다르죠? 화면이랑. 아니요. 똑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배우는 선생님 글씨체 이렇게 똑같이 쓰셨어요. 아, 네. 네. 아, 이렇게 똑같이 쓰셨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게, 가끔씩 선생님들이 뭐 캔바나 이런 데서 이제 하면서 예쁜 글씨체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글씨체가 예쁠수록 이제 다른 학교에는 그 글씨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상으로 아예 넣었기 때문에 글씨가 깨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글씨체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글씨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글씨체 쓰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 때는 예쁜데 막상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글씨가 막 위에 밑에 내려와 있고 네 그러면은 만든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글씨체는 보통 우리가 굴림체, 뭐 신명조체 아니면은 고딕체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글씨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글씨체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감사 소개도 너무 좋아요. 네, 모든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정한 러시아어 선생님, 네, 이사코바 라이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입니다. 이런 이제 구어체로 PPT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불필요해요. 어차피 입니다는 내가 말하는 거고, PPT에는 최대한 이런,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개조식으로 딱딱 끊어서 짧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개조식 문장을 문서는 개조식 문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점만 단어 중심으로 나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 것도 보면은 입니다를 쓰다 보니까 러시아 인사 알아볼까요? 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러시아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는 뭐뭐 할까요? 하고 어디는 뭐뭐 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조식으로 쓰지 않고 구어체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미가 통일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계조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강사 소개 깔끔하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네, 목차도 정리가 잘 돼 있죠. 이렇게 딱 줄맞춤도 잘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인사하고 나서 강사 소개하고 러시아 소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번 계획서에서 봤을 때는 인사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였죠. 특별하게 수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목차를 보니까 또 인사를 소개하는 거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랑 강의안이랑 막 달라지죠. 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었으면은 계획서에 맞춰서 강의안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 계획서도 또 수정을 해서 한 세트가 맞춰지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강의안대로 한다는 거야, 계획서대로 한다는 거야,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어떤 색을 좋아해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계조식으로 쓰니까 좋아하는 색 뭐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좋아하는 색, 러시아어로 색깔 배우기, 게임 나가, 마무리.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인사를 시작해요, 선생님. 네. 네, 여기서 강사 러시아 소개라고 했는데 쭉 들어가면 또 인사로 바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목차가 있다는 건 순서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인사 알아볼까요 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러시아 인사 알아볼까요? 위에가 없어도 그냥 주드라스부이째 있으면 인사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오늘의 수업 내용이 아니라 수업하기 전에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학생들하고 인사하는 거니까 굳이 뭔가를 자세하게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네, 자세하게 많이 안 써주셔도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러시아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어미 통일 할 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러시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굳이 여기 안 적어 주셔도 그냥 딱 지도만 보여줘도 돼요. 지도만 보여주고 선생님이 입으로 러시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리를 해주시고, 러시아 나라 소개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국가 이름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단어는 빼도 돼요. 그냥 러시아 소개 하면 되겠죠. 땅덩어리가 넓다. 땅이 넓다. 그러면 되겠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다는 그냥 땅이 넓다. 네, 추운 곳도 있고 따뜻한 곳도 있다. 185개 이상의 매우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다 문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계조식으로 넓은 면적. 네, 넓은 면적이니까는 이제 또 계절이 다양한 계절. 네, 그리고 다양한 민족하고 가로 열고 185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러시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좋아요. 되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이미지죠. 마샤와 곰. 이 만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전부 다 여기다 글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들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이것도 중요한데, 마트로시카. 여러분이 여러분 국가의 어떠한 단어들 있잖아요. 뭐 핵심적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한국어 표기법이,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이 러시아 마트로시카는 이렇게 써야 돼요, 한국에서는. 네.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르게 쓰면은, 뭐야, 이 선생님, 러시아 선생님인데 마트로시카도 제대로 못 써?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발음대로 작성한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내 나라 언어를 쓸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발음대로 작성을 하세요. 근데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틀렸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뉴스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와요? 보이스피싱 범죄 도시. 네, 가면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시엠립? 안 들어보셨군요. 네. 근데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발음할 때 시엠립 이렇게 발음해요. 네, 시엠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근데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그래서 저도 시엠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시엠레아프 이렇게 써요. 너무 다르죠. 근데 이게 한국어 표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표기법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막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다 항상 인터넷 검색해보고 표준어 대사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이런 러시아는 마트로시카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직함과 평화. 네, 좋아요. 다 색깔을 배워볼까요? 하고 네, 좋죠. PPT를 또 아주 여러분이 다 PPT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드셨고, 네, 게임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고 선생님의 말을 여기도 다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가능하면은 이 게임 방법 해가지고 게임 방법 1, 2, 3, 4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선생님의 멘트고 네, 아이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눈이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 방법 1, 2, 3, 4 간단하게 적어주면 그리고 여러분이 놀이를 하잖아요. 전통 놀이를 하거나 뭔가 수업할 때 놀이를 할 때도 있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내가 발음이 조금 어색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놀이 방법을 정확하게 딱 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눈치 빠른 애들이 딱딱 기억하고 이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거나 할 때는 그런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해야겠다 하실 때는 게임 방법을 우리 이 장난감 같은 거 샀을 때 매뉴얼 있잖아요. 네, 방법 1, 2, 3, 4 네, 그렇게 항상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이 가르칠 때도 좋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각각의 띠는 6칸이다. 학생들의 단어를 각 칸에 순서 없이 적어 넣는다. 이런 식으로 1, 2, 3, 4 해주시면 좋고요. 이 마트리오시카 색칠도 너무 좋아요. 네, 색칠하기도 너무 좋은데 이제 이 수업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수업에 이제 다른 것에서 또 인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네, 뭔가 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잘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샘플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어요? 네. 선생님, 아까 그 외래어 말씀하시는데 네. 혹시 그 외래어 표준어 찾아갈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있나요? 네, 국립국어사전 네, 있고요. 네.